네, 오늘 장 내일장 5월 15일 오늘 순서를 2부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황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일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대로 좀 코스닥이 상당 부분 좀 조정의 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가 상대적으로 돋보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어제 장 결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우려감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그런 우려감을 상당히 좀 불식시키는 그런 조정을 코스닥이 펼쳐줬습니다. 자, 반면 오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는 약세였는데요. 자, 지금 장 마감은 1분여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시황이 어땠는지 마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면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좀 강세로 다시 전환을 하면서 성공을 했군요. 하지만 그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오늘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2.4포인트가 오르면서 1970선을 회복하면서 1971포인트로 장을 돌려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수급별로 살펴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었는데요. 그나마 200억 정도 일부 순서 시간대와는 비교해서 상당히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기관은 상당히 더 많이 사들여서 거의 900억 가까이 사들였군요. 네, 오늘 코스닥은 5포인트 이상 상승한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이번 주 마감하는 내일까지는 쭉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거의 507선까지 다시금 다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끔 해줍니다. 네, 수급적인 면으로도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들인 것이 눈에 띄고요. 반면 기관이 코스닥에서 팔긴 팔았지만 외국인이 판 것에 비하면 한 40%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내일이라든가 다음 주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쌩꼬리 매수세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세 한 번 정도 시연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7.5원이 오르면서요. 1114.1원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을 듣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죠. 네, 뉴욕 증시는 증시 낙관론과 경제지표 호주의 상승 마감했고, 금일 코스피는 외국인 현물 매도세가 약화되면서 반면 이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며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 비금속, 운송, 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유통, 통신, 증권 등 5월 들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았던 업종은 오늘은 좀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양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내일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내일 장에 대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근본 코스피 반등 한 1180 정도에서 마무리될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외국인의 추세 전환 혹은 또 디커플링의 해소를 기대하기 좀 힘들어서 상반기 중에는 코스피가 계속해서 한 1900에서 2000에 좁은 박스권을 행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 조정 이후 반등 국면에 보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좀 많이 반등하긴 했는데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그 소재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반면에 상반기 중 계속해서 IT 내수가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IT 내수 위주의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장과 또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내일 장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수급 분석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이 오늘 소폭이나마 코스피도 상승을 했고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금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오늘 장 수급 특징, 업종별 특징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예, 어제와는 또 약간의 좀 다른 흐름인 것 같은데요. 양시장 모두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시장에서 순환되는 업종별로 좀 순환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또 민감주, 방어주 이러한 식의 순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각 섹터별로 부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하루하루의 어떤 그 상황이 순환되는 그 섹터가 부각이 되는 그러한 날에 따라서
약간의 좀 심형의 좀 변화들이 생기고 뭐 이럴 것 같은데 현재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진 상태에서 조금 느긋하게 좀 봐도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쪽에서 현재 지금 외인들이 소폭 좀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한 900억대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의 코스피 쪽에 매수세가 좀 눈에 떴는데 오늘은 좀 소량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매도량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적은 매도를 좀 보여줬고요. 투신에서 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은 전반적으로 1,000억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매수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죠. 지금 현재 500억대 매수를 해줬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지금 오늘 마감된 거 이때 차트를 또 보시겠지만 56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 이후에 아래꼬리를 좀 형성을 하면서 종가상을 560포인트를 좀 지켜주면서 단연간의 그 박스에 돌파를 한 상단 부위를 깨지 않는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 부분이 좀 줄어들 것이다. 현 구간에서 조금 옥석가리가 필요한 오히려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 그런 업종별로의 그런 현재 오늘 수급을 좀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의 코스닥 쪽이네요. 코스피 쪽을 좀 먼저 보면 외인들의 지금 현재 수급은 오늘 특징적인 쪽은 이제 전기전자 쪽 매수가 좀 유입이 된 부분, 이 부분을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큰 매도는 좀 없었고 금융 섹터에서 좀 매도가 좀 나왔네요. 외국인들. 전기가스, 철강금속에서 좀 매도가 나온 부분 특징적이고요. 기관에서 매수는 운수장비 쪽. 오늘은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 쪽도 양호했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동반해서 운수장비 쪽에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지금 전기가스, 건설 쪽, 금융 쪽 기관에서는 금융 섹터를 좀 많이 매수를 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네요. 보험 쪽도 좀 매수를 한 부분도 좀 특징으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 업종별로 좀 순환된다고 봐야 되겠죠. 민감주들, 그리고 낙폭주, 방어주, 그리고 이 코스닥,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순환되고 있는데 그러한 순환의 과정이 선순환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그런 순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좀 우리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좀 겁먹고 이럴 필요 없이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매에 좀 임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지금 업종 차트를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전일에 이제 강한 이러한 이틀 동안의 반등을 주고 나서 오늘 초반에 좀 하락을 했으나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약간 순고르기의 흐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단으로는 1980포인트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2000포인트 정도까지도 가능한데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과정이고요. 이른 단계고요. 외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지금 전환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과정인 것 같고 선순환되는 그런 섹터별로 순환되면서의 추가적인 그러한 반등은 가능하다. 상승은 가능하다. 약품 민감주들 중에서 추가 반등 여력이 있는 이러한 섹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코스피 쪽은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아주 여전히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도 우리가 좀 약간 음봉을 한 3, 4일 맞는 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지금 그런 현상들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이런 음봉들을 주면서 그러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좀 며칠 동안 또 음봉을 형성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지게 된 거죠.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지금 더 좋습니다. 그러한 모멘텀들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도 실적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맞게 되고 거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또 큰 폭의 하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는 종목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은 우리가 선별을 해서 추후에 2분기 때, 3분기 때 더 좋아지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매수의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향후에 시장을 또 주도주라고까지 아직 표현하기는 좀 이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섹터들도 서서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슈와 함께 또 등락을 오늘 나타냈던 오늘장 특징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주시죠. 예, 그럼 오늘 이제 특징적인 종목은 세 종목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GS건설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IT와 조선, 건설 이렇게 업종으로 보면 해당이 좀 되는데요. 현재 지금 IT 쪽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보유한 사람들은 상당히 뭐 재미는 없을 겁니다. 주가의 수익률 차원에서는 상당히 재미는 없겠지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재미는 없지만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모바일 디램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디램 가격 계속 상승을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PC 디램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수요가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적인 상승 부분도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바일 쪽 뭐 이런 쪽을 보자면 추가적인 상승률이 충분히 더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적을 기반으로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막연한 지금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을 지금 현재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주가의 흐름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3만 원을 돌파를 앞둔 구간에서 잘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마찬가지 보유한 사람들은 상당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29,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28,000원과 3만 원 이 사이에서의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보유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면 현재 지금 하이닉스의 이 매매 주체별로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보이시는 대로 지금 매수의 주체는 지금 메인과 기관, 뭐 투신, 연기금, 외국인들 매수도 보이죠. 매도의 주체는 지금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중간에 매수도 들어옵니다만 역시 3만 원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29,000원 넘어서서 소관대에 가게 되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좀 보자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3만 원 돌파를 좀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 당연히 강력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들 관점에서는 지금 다시 한 번에 또 상단부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은 오히려 3만 원을 넘어선다. 이럴 때 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약간 조정이 나오면서 29,000원 이하로 다시 한 번에 조정이 나온다. 그럴 때는 뭐 부담 없이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한 33,000원 정도 1차적으로 설정을 하시고 해보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을 특징 종목으로 좀 잡아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낙폭 민감주들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아주 강하게 지금 반등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뭐 현대미포조선을 따라서 뭐 가는 건 아니지만 조선 업황 자체를 좀 보자면 하반기 때 개선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때 4분기 때부터의 개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서서히 지금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은 바닥 국면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 그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수주는 증가하지만 수주 선가 자체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실적적인 부분이 그 바로 이제 수주에 대해서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좀 긴 시각으로 보자면 서서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도 추가 반등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뭐 한 3만 원 정도 잡는 거는 사실은 좀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 가격까지 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 정도 설정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목표가 23만 원이라면 현 구간에서 한 15% 정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률 차원에서 사실 만족스러운 그런 수익률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오히려 좀 짧은 뭐 10% 이내의 단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단기 접근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트레이딩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현대중공업. 만약에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선에서 매수를 해서 긴 손실이 아주 크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 40만 원대 매수의 그러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은 그 가격까지 가기는 올해 안에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좀 대응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GS건설, 건설주죠. 아마 이런 쪽도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부동산 대책, 4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고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고 이 부분이
건설주의 앞으로 향후에 호황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일단 결론적으로 업황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조금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앞으로 좀 추가 반등 여력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분히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봤을 때 이러한 주가가 좀 급락을 맞게 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죠. 실적 쇼크, 실적 패닉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신뢰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게 됐었고, 여기 상당히 거래가 많이 터지게 됐죠. 거래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이제 많은 양의 또 투매 물량, 손절 물량,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서서히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러한 21선을 돌파되는, 거래량이 수반되는 이러한 흐름들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좀 바닥 국면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인 실적 부분, GS건설의 올해 실적을 예상을 좀 해보면 흑자 전환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적자 폭이 좀 축소되는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긴 시각으로 건설주를 좀 바라본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반등을 노리는 좀 단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다.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고 그 정도까지 좀 열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노리고 단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GS건설 세 종목을 IT, 조선건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로 해서 특징 종목을 세 종목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T, 조선건설 섹터별로 각각 오늘 대표적으로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을 꼽아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정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각각 먼저 심기원 대표께서는 해외 시장 호조세 동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종목 선정법으로 기대치 하락 종목 위주로 접근이 유효하다.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김선윤 대표는 코스피 매수, 코스닥 관망입니다. 개별주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NC소프트를 대표적인 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해외 시장의 호조세 이제 동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는 의견을 주신 심기원 대표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 중심 아시다시피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위기,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화답은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과정 속에서의 상승세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지만 또 그만큼 많이 팔고 있는 수급 주체도 없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박스권 상단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고점까지 부분까지의 상승세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 연속적인 음모 형태로 인해 갖고 약간은 지금 하락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1선 기점으로 해서 오늘장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은 이제는 대형주가 아닌 코스닥 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계속적으로 갇혀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1970포인트에서 오늘장 약간은 종가 기준으로 71포인트에서 마감을 하였지만은 약 85포인트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약간은 좀 싸다라는 인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인식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약간은 주도 업종 최근 들어가고 통신 업종이 나왔는데 오늘 장 같은 흐름에 있어서는 뭐 대부분의 업종군도 약간은 보합으로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업종 내 종목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종목 선정만 잘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대비 강세 흐름, 그리고 시장 대비 바로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더라도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시키면서 손실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주식에 있어서는 매수 가점 내용 전략을 유지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스피는 매수, 코스닥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 대표님. 네, 자 오늘 뭐 코스닥 마찬가지로 어제 좀 빠졌지만서도 오늘 상당히 많은 회복을 했고요.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은 역시나 좀 나와줬습니다. 그렇지만 외인들이 좀 받아주면서 주가에 좀 상승을 이끌었다,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점은 이제 코스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뱅가드 물량 자체 소화가 70% 이상 정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국내 증시만이 움직이지 못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1971포인트, 일단 70선에 안착은 시켜놨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0포인트까지의 단기적인 도달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멘텀. 자, 금리 인하와 추경을 같이 했던 해의 코스피 지수 자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한 39% 정도 올랐는데, 가장 안 오른다, 정말로 일본 니케이 엔저 효과로 인해서 안 오른다 누르고 눌러도 한 10%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반의 반밖에 안 오른다 해도 코스피 지수 자체는 한 215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열어놓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현 시점 자체에서 2020포인트, 2150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부터 계속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가 바로 2050 라인은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2년째 뚫지 못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뱅가드 물량 자체의 소화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5,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더 이상의 이제 수익 쪽이 아닌 조금 차익 쪽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버린다면은 하락적 추세가 이어지면서 그 자금들이 다 국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빠졌던 외국인 자금들 지금 굉장히 오늘도 빠져나갔고요. 꾸준하게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7조 가량인가요? 그 정도의 물량이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되돌아올 때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7조가량 매도 물량이 나간 이후에 외국인들이 급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모멘텀과 더불어서 두 번째 금리 인하, 추경, 또 세 번째 뭐가 있죠? 일본과 상대적으로 글로벌 지수들이 고점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차익 매도 물량 나올 테고요. 또 하나 네 번째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2분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겠다. 또 코스피의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가 지금도 필요한 시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5일째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루머가 돌고 있죠. 연기금 물량 정리하고 있다, 정리 중이라는 루머가 좀 돌고 있어요. 코스닥 중심으로. 그 현상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꾸준하게 지금 연기금 갑자기 좀 매도 물량 많아졌던 시기가 4월 말부터 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특히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4월 말부터 지속적인 매도세, 차익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 물량들이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렇다면은 코스닥은 좀 관망하는 자세, 좀 비중을 줄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으로 해서 좀 더 매수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쪽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경기 민감주입니다. 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국내 지수만 안 가고 있고 당연히 그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IT 쪽으로는 무조건 담으셔야 되고, 오늘 또 가장 좀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저 건설 업종들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대림산업만 한 종목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도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 꾸준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어떤 종목 있죠? 자,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 흐름 자체도 4월 달부터 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 흐름, 박스권 내에서 잠깐 갇혀있긴 하지만서도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조금은 동참하고 있는 흐름이 서서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이제 또 한 종목 전자 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LG전자의 흐름 자체가 또 그 차트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조금 바닥권 라인 자체가 한 번씩 떨어진 이후에는, 좀 낙폭을 거친 이후에는 반드시 반등을 주는데, 오늘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 LG전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라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가 2.7% 정도 올라줬어요. 그럼 이 상승장이 꾸준하게 이어가 가면서 LG전자 같은 종목도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민감주들이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오르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보다는 확실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을 조금 빠르게 좀 변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 대표님. 네, 우선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행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그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갔고 상당히 지금 보기가 힘들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생각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약간은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으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에 있어서 매매 패턴이 코스피와 거래소와 코스닥에 대해서 완전히 좀 엇갈린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래소에 대해서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 개인은 매도세를 보였지만은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거래소 매도, 그리고 코스닥 매수, 기관은 코스피 매수, 코스닥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양 수급 주체에 있어서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기관 내에서도 투신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는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집중 투자 심리와 그리고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업종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엇갈림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역시나 업종의 온도차도 상당히 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업황 흐름, 약간은 생명보험이라든가 보험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급등 양상, 그리고 금융 관련된 역시나 은행 업종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은 급등 양상이 어느 정도 대부분 나왔지만은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음식료,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증권 업종도 좀 하락폭이 좀 큰 그런 상황에서 업종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 시점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따라 들어가기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간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지만은 대세 상승,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재차적으로 경신하려고 하는 힘이 예전보다는 약간 떨어졌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오히려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고 1분기 상당히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던 종목 위주로 2분기에 턴 어라운드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표적 종목 오늘장 GS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대규모 수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주가 역시나 과도하게 빠졌다는 측면이 재차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분기 어닝 쇼크에 따른 주가 하락세는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정확하게 중소형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IT 부품뿐만이 아니고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간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엔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나 이러한 종목 쪽으로 관심 갖자라는 것이 아니고, 게임 관련된 게임비를 비롯한 2분기 본격적으로 신작 모멘텀이 나왔던 종목 위주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프로야구 시즌과 관련된 프로야구 게임과 관련된 종목 모멘텀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CJ ENM이 먼저 틀트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프로야구 게임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흥행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형주는 어닝 쇼크 기록한 종목,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게임 관련된 업종군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거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 업종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성윤 대표께서는 개별주 매수를 말씀하셨네요. 네, 시장이 지금 확실하게 턴하기 위해서는 네. 한 시간이 조금 그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시점 자체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 뱅가드 물량이 소화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 한 소화 자체가 한 90% 정도 됐을 때 해당하는 한 6월 중순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5월 말부터 해서 6월 초까지는 개별적인 종목으로 해서, 특히나
실적이 양호한 종목으로 해서 매수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살펴보자면은 현재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2분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지금 높은 시장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지표들 상황이나 기업들의 실질적인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양호하는 예측치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2분기에도 똑같이 반응을 할 텐데 기관들은 좀 미리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체크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자, 기관들 꾸준하게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계속적인 매수,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화됐던 부분 자체가 언제부터냐면요. 거의 뭐 한 2월 달부터 해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정말로 쉬지 않고 매수를 시작합니다. 계속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그 기관들 코스피 지수로 따져보자면은 기관들의 코스피 지수 속에서도 계속적인 매수 부분이 바로 2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기관들은 지금 현재 이 6월 달, 그러니까 뱅가드 물량이 끝나가는 그 시점 자체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들이 2월 달부터 이 박스권 내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부터 1900포인트 이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의 지금 평균 단가를 살펴보자면은 거의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지금도 한번 끌어올려줘서 수익을 조금 실현시킬 그런 욕구가 생기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럼 기관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주가를 좀 더 강한 매수를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뱅가드 물량이 끝나는 시점인 바로 이 부분부터는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00포인트 위로 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 외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은 약간의 단기적인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큰 급등은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럼 당연히 개별주 중심으로 한 실적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양호한 종목들로 편입을 하셔야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더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 1분기 실적이 좋은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2분기에도 이 종목이 정말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IT 관련주들이 될 수 있겠고 특히 코스닥 IT 업종들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잡혔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보였지만서도 2분기에는 또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갤럭시 S4가 나와서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없을 것이라 판단을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잘 팔린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2분기 때 그 실적 고스란히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다시 150만 원에 딱 끝나줬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을 끌어올린,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게 과연 누굴까요? 삼성전자는 오늘 다 외인들이 지금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인들이 26,000주 이상의 매수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외인들이 다시 한번 끌어다 주고 있고 오늘 또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기도 하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 매수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만큼 1분기, 외국인들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가 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외인들은 조금 약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갤럭시 S4가 정말 잘 팔리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잘 팔렸단 말이죠. 기대보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꾸준하게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150만 원 아래 부분에서는 좀 매수가 괜찮다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역시나 그 부분이 발생을 했고 또 내일부터는 한 번 더 레벨업을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5만 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답이냐? 아니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LG 관련 스마트폰 옵티머스 시리즈가 또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LG전자도 지금 지속적인 그 차트 흐름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낙폭을 거친 이후에는 항상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21선이 깬 이후에는 반등을 V자형 패턴을 강하게 그려줍니다. 지금 그 포인트가 발생을 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약간 쉬었지만서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대부분 다 이런 포인트를 그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다 IT 관련주들입니다. IT 관련주들이 최근 V자형 패턴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그 필두에 있는 게 LG전자, 삼성전자, 요 관련주들,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도 같은 모습 보일 거고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민감주로 담으시는 게 낫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2분기도 좋습니다. 그 필두에 있는 게 IT, LG전자,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들 중심으로 보시고 대형주 보실 분들이라면은 LG전자나 삼성전자 보시는 게 낫고요. 그렇다면 뭐 애플은 또 버리냐?
자, 애플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 중에 소형주 중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조금 움직여주는 흐름이 좀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애플 실적과 더불어서 애플이 또 연말에 한 5개 정도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 효과와 더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 애플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3사가 다 좋다는 거냐? 예, 연말에는 3사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반등을 주면서 관련주들 모두 다 반등을 크게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중심에 또 플렉서블이 있겠죠. 자, 플렉서블 관련 제품들 연말에 3사에서 다 쏟아져 낼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꾸준하게 실적을 줄 수 있는 종목은 IT 관련주다.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약간 애플의 실적이 불안하긴 하지만서도, 애플이 약간 신제품 발표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불안하긴 하지만서도 좀 더 가치주로서 담아볼 거는 LG 디스플레이가 나을 것 같고요. 좀 더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난 안전하게 가겠다 하실 분들은 LG전자나 삼성전자, 그 관련주들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등등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서 종목 선정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갤럭시 S4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데,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제 주변에서 갤럭시 S4를 지금 쓰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이게 만나보지 네, 그렇죠. 못해가지고 이게 실물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게 진짜로 잘 팔리고 네. 있는 건지 지금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좀. 국내에서는 잘 안 팔리고 있는데, 네. 해외에서는 인기가 꽤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갤럭시 S3의 판매량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매출 확대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출시하고 나서 지금 한 4주 정도 된 한 600만 대 팔렸다고 하고요. S3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 갤럭시 시리즈 전체 판매 그 매출의 10%가 좀 못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눈에 안 띈다고 해서 이게 판매량이 어떻게 좀 저조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신기현 대표께서 오늘 좀 종목에 대해서 에이블 CNC를 준비하셨네요. 네, 우선은 많이 떨어졌던 만큼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사실 떨어지는 칼날이다. 하지만은 5월달 들어서 매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한 번쯤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CNC 아시겠지만 1분기 어닝 쇼크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대 급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주가 3월달 말 4월 초 기점으로 해서 최근의 저점 반토막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그러한 그 지금 시점 급락세가 이제는 좀 멈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곳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중국 전체에 대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작용을 하였습니다. 중국 GDP도 많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고, 그리고 수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과 관련된 경제 지표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 보이면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는 그러한 우려감보다는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불황기가 만약에 온다라고 할지라도 아시겠지만 화장품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쪽의 소비를 줄이더라도 이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소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약간의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큰 폭의 실적 악화 우려감은 나오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AVCNC가 1분기 실적 악화 우려감이 나왔던 이유는 해외가 아닌 바로 국내에서의 약간의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과도하게 지출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탑스타와 관련된 모델을 쓰거나 그러한 부분이 마케팅 비용으로 작용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일회성 비용에 따른 우려감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1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던 만큼 어느 정도의 성과만 2분기에 실적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급락을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반등세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약간은 매수 관점 대응 전략이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49,000원 이하라고 한다면은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비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10%에서 15% 전체 포트에 AVCNC를 담으셔도 좋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약간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주가 약간은 86만 원대에서 현재 시점 97만 원대까지 원전 반등을 하였기 때문에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는 AVCNC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49,000원 아래에서 매수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51,000원대까지의 주가 목표 상승 가능성은 한 2에서 3주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당장 2분기 실적 시즌은 아니지만은 2분기, 1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눈높이가 2분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2에서 3주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AVCNC 51,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좀 짧게 잡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49,000원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47,000원 정도가 손절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가격대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1분기뿐만이 아니고 2분기에 대한 실적 악화 우려감이 먼저 주가에 반영되는 측면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47,000원 정도 부분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2,000원씩 잡아주셨습니다. 짧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김성윤 대표님의 NC소프트 듣겠습니다. 네, 개별주로서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하반기 이제 뭐 모바일 게임에 대한 출시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중국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NC소프트 게임인데, 자, 중국 쪽에 5월 7일부터 해서 테스트를 실시가 들어갑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뭐 한 2달 정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미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국내 출시가 됐을 때는 처음엔 좀 인기가 있었지만서 약간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근데 게임의 배경 자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쪽을 겨냥한 원래 게임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금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최근에 추세상으로는 국내에서는 정액제를 했지만서도 중국 쪽에서는 부분 유료화를 선택했거든요. 좀 더 많은 이제 유저층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꾸준한 상승을 한 번 더 가져올 수가 있고, 1분기 실적은 리니지 1과 더불어서 이제 또 길드워 판매 실적 호조를 통해서 굉장히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 2분기에도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에도 또 한 번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인데, 연말에 모바일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더라도 좀 더 NC소프트는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의 상태에서도 한 서너 개가 쌓여 있다. 충분하게 뉴스 기사를 한 달에 하나씩 터트려도 될 정도의 모멘텀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 1분기 하나씩 정말 대형 모멘텀 터트리면서 주가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차트상과 수급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NC소프트 차트 흐름입니다. 자, 올해 2월 달에 완벽한 바닥 12만 5천 원까지 깨진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줍니다. 근데 꾸준하게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제가 기다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120선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었는데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 주면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좀 박스권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좀 더 확대를 해보자면요. 그 박스권 내의 상태를 오늘 조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뚫고 올라가 줬다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NC소프트는 아무리 못 갈지언정 너는 20만원까지, 나는 20만원까지, 121선, 201선 뚫고 20만원까지는 가려고 한다라는 좀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인이 매수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외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이 종목 몇만 주죠? 26만 주.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오늘 같이 동참을 합니다. 기관이 오늘 연기금에서 9,800주, 투신 13,000주 등 기관까지 동참해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빼먹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차트상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우상향 차트가 나와주면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 충분하게 좀 더 갈 수가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목표가 자체를 잡자면은 한 1차적으로 19만원, 2,020만원까지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17만원 정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7만원 깰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하락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내일 좀 시초가로 담으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심 대표께서는 골프존이었는데요. 소폭이지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약간 상승 추세 이후에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박스권 매매 형태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높게 잡지 않고 매매하는 것은 오히려 짧은 시간에 치고 빠졌다 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형태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달 계속적으로 69,000원대에 대한 약간은 저항 라인, 그리고 65,000원대에 대한 확실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69,000원과 혹은 지난주 제시해드렸던 7만원대 부분까지 해서 분할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은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골프 아직까지는 국내에 있어서는 약간은 지금 시점 고급 스포츠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경기와 관련이 없고 소득이 어느 정도 꾸준히 안정적인 그러한 직종이라든가 그리고 부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군에 대한 소비층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미국이라든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패밀리 관련된 어느 정도 이 문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요층 확대 기대감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매매를 권해드리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73,000원대, 74,0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의 형성 가능하다라는 거, 단기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참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홀딩 및 그리고 오늘장 매수 관점 대응 전략도 유효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선윤 대표의 BS금융지주는 벌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어떤 대응을 하실런지요? 네, 목표가를 15,000원을 잡아드렸는데 네. 그날 또 운이 좋았는지 또 금리 인하를 같이 더해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 15,000원 도달한 상태입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보신 분들은 15,000원에 내일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추세상으로는 한 번 더 전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16,000원 정도까지 안정적인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매도하실 분들은 충분히 수익 내드렸으니까 매도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보겠다 하실 분들은 16,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설마 이게 조금 그래도 불안하니까 난 그래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 14,700원, 800원 깨고 내려갈 때는 익절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수익 안전하게 내고서 10% 내고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이렉트 전략 함께 짜봤습니다. 심기현, 김선윤 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반전을 해서 기분 좋고요. 코스닥 많이 빠졌지만 다시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서 역시 기분 좋습니다. 내일도 기분 좋은 하루 이어가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